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을 녹화하면서 앞으로 영상 빈도를 조금 줄이고, 대신에, 좀 정리된, 그런 시장의 그림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전에 아마 영상이 DPC 매매했던 영상들이 아마 올라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과 시장의 환경 그리고 다음 주에 뭐 관심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시장은 이 급락의 어떤 이슈가 거의 다 소멸됐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느덧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옆에 왼쪽 아래에 차트 보시면 우리 코스닥 지수 차트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의 다 회복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회복이 들어오고 오히려 장중에는 한번 신고가도 나왔죠.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폐렴 이슈 관련해서는 물론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목요일쯤이었나 수요일쯤이었나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뭐 글로벌 증시는 약간 노이즈도 있었고 했는데 전 장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가서 중국의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일시적인 요인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모레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다음날 다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집계 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한 거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우한 폐렴에 의해서 죽은 거다라는 것들을 어, 증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망자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사망자로 편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거고 주말 동안의 확진자 숫자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폐렴 이슈는 소멸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난주도 이미 저는 이 확진자 추이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소멸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폐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거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약간은 좀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폐렴 때문이라기보다는 증시가 거의 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V자로 다 반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소화하는 형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력한 상승보다는 약간 소화하는 형태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소화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소화가 옆으로 소화할 수도 있고 살짝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화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 이후에 나오는 흐름들의 강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소화가 조금 더 깊게 하게 되면은 강도가 좀 더 약해질 거고요. 내지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소화를 옆으로 그냥 완만하게 해버리면 짧은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더 큰 상승을 준비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는 작용이라는 게 있고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작용이라고 하면 이번 작용은 우한폐렴이라는 작용이죠. 항상 작용이 따르면 그 뒤에 후속되는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통화량을 더 푼다든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킨다든지 재정 정책을 더 풍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이라는 작용이 소멸되게 해서 남는 건 뭐냐면 이 반작용만 남게 돼 있어요. 후에 남는 GDP 성장률이 떨어질 걸 예상한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게 되는 거죠. 이 폐렴으로 인해서 일부 산업에서 좀 일정 기간 동안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계속 경영 기업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시적 뭐 1분기 뭐 길어야 뭐 1분기 이상 2분기까지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계속 경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영향이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작용이 남았을 때 반발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급락 이후에 들어오는 상승은 더 큰 상승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 주는 아무튼 간에 뭐 소화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켜볼 거고요. 그 소화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 이후에 나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다 좀 세밀하게 예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뭐 이것저것 매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가 중기 종목으로 소개했던 종목 중에서 퀴스트라는 종목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3가지 퀘스천 정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캠을 열고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과연 제가 공개했던 퀴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부연 설명 하나 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BTS의 복귀 시점이 한 2주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간이 남았는데 과연 저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이런 퀘스천을 드렸어요. 키스트 어떻게 됐던가요? 자,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은 키스트가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매수한 날이 이날이니까 영상 업로드한 날이 아마 요날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했느냐, 계속 매수했습니다. 비중이 약하신 분들 조금 더 사도 좋다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신규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 고객님들까지 다 태우고 가려고 요때 당시까지 3,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다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안 팔았습니다. 여기서 안 팔았습니다. 여기서 안 팔았어. 지금 2,000, 우리가 한 500원대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4,000원 됐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골머리 쌓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뭐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 노이즈를 딛고 얼마큼 더 움직일 것이냐. 저는 이제 키스트 외에도 BTS 관련한 종목을 DPC라는 종목을 또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DPC는 이날 종가에 또 들어가 봤고요. 다음날 좀 매도했고, 아마 영상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매매한 영상은 올라갔을 겁니다. 다시 여기서 사서 다음날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매도했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집중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더 보유하실 분들은 각자 알아서 대응 전략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키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DPC는 단기로 사고팔고를 반복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매매 대응을 해봤습니다. 현재 대장은 DPC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키스트가 더 강하게 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다. 물론 현재가 이상으로 막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긴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중기 종목을 공개하기로는 한 3주 전에 3, 4주 전에 올린 거잖아요. 영상을. 그죠? 키스트가 이때니까 한 달 전에 올렸네요. 영상을. 한 달 전에 문스탁이 갖고 있는 중기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종목을 오픈한 적 있죠. 영상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과연 문스탁은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까요? 라는 게 그 영상의 맨 마지막 퀘스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퀘스천을 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냥 정답을 다 알려주는 거는 재미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퀘스천을 드리면은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형님들. AFW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했다.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았다. 근데 팔고 다시 살라고 보니까 계속 간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이렇게 눌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퀘스천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퀘스천을 하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을 거예요.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 회복이 들어왔죠. 다 돌려 나왔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또 이런 퀘스천도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마스크 관련주와 중국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주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이 해당 사항이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 중기 방향성이 뭐라고 그랬죠? 중기는 이 방향성일 거다. 앞으로 마스크는 50이라든지 아니면 웰크론이라든지 K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중기 방향성은 제가 이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그때 KM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KM이 아마 요때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요날 제가 중기 방향성은 이거지만 이렇게 해서 파동이 한번 우리가 수익 실현했다. 그리고 요날 종가에 살짝 관리가 들어왔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라는 퀘스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제가 영상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마스크 관련해서 이 종목 매매했던 영상이 저희가 매매했기 때문에 종가에 관리가 들어 다음날 한 7% 정도 떴죠. 그러니까 고가 우리가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뜬 겁니다.
뜨고 사고 나서 좀 올랐으니까 종가에. 그리고 나 또 빠지는 거죠. 단기는 반등이 주어질 수 있지만 중기 방향성은 뭐라고요? 아래쪽이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종목들 브리핑 해드렸던 거에 결론이 이런 얘기였어요. 중간중간에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중기 방향은 이거다. 자, 아무튼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캐스천에 대한 답들은 제가 지금 다 드렸고요. 저는 여전히 뭐 중국주를 매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BTS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고, 이번 주 주후반에 좀 매매했던 게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라고 함은 갤럭시 G 플립과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KG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그리고 DKT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해봤자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내일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 매도하겠죠.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좀 관심을 굳이 좀 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기차 섹터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주후반에 움직였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음 주에 흔들릴 때 매매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섹터,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주가가 빠져 있지만 시세가 끝났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 종목도 여기서 매매했었거든요. 이때 매매했었는데 다시 관심을 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들까지는 제가 관심을 지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또 매매 열심히 잘 하시고, 저희가 DPC 매매한 거 아마 영상이 하나는 올라갔을 텐데 요거 매매한 거 영상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이렇게 터트리는 과정이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실전 매매에 제 영상을 참고해서 물스탁이 이럴 때 이렇게 매매하더라, 왜 저렇게 매매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면은 앞으로 매매에 있어서 좋은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저희 실전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막 여기 다 오픈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틈틈이 이런저런 힌트들도 드리고 또 질문들도 드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답변들도 좀 하시고 이러면은 윈이 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